자, 이번 시간에는 행정행위의 효력 중에 이제 나머지 구속력, 그다음에 확정력, 또 강제력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자, 행정행위. 참 공부 많이 하고 있죠, 그죠? 행정행위. 행정행위는 공권력의 행사다. 공권력 행사.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 권력적 단독행위인 공법행위, 이걸 갖다가 행정행위다. 행정행위를 한마디로 하면 정부의 행정청의 공권력의 행사다. 그런데 행정행위에는 우리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크게 법률 행위적 행정행위, 법률 행위적 행정행위는 의사표시를 구성 요소로 해요. 의사표시. 따라서 행정청의 의사에 의해서 그것이 효력이 생기게 되죠. 예를 들면 허가, 운전을 상대적 금지를 갖다 해제해 주는 거, 운전을 하게 해줄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이거는 정부의 의사표시에 의해서 그 효력이 생기죠, 그죠? 자, 그다음에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 이것은 의사표시 이해의 정신작용을 구성 요소로 한다. 여기에는 예를 들면 확인, 공정, 통지, 수리, 뭐 이렇게 있다고 그랬는데, 예를 들면 준법률 행위적 행정이 확인을 보면 당선인 결정 이렇게 본다면, 당선인 결정이라는 것은 의사 표시에 의해서 법률 효과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 당선인 결정이라는 법률 규정에 따라, 법률 규정에 선거의 요건을 과반수를 취득한다 그러면 법률 규정에 따라 이 준법률 행정행위의 효력이 발생한다. 효력 발생한다. 이런 차이가 있죠. 자, 그래서 행정행위에 그러면 이 공권력의 성립 조건과 적법 요건이 모두 갖춰지면 효력 발생 요건, 적법 요건과 효력 발생 요건, 성립 요건, 행정행위 효력이란 적법 요건이 갖춰졌을 때 그것이 이 행정행위의 실효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적법 요건은 우리가 성립 요건과 효력 발생 요건을 갖춰야 되죠. 그럼 행정행위에 효력이 생기는데, 행정행위의 효력에는 크게 이제 공정력을 갖다가 우리가 구성요건적, 공정력은 행정이 상대방에 생기는 잠정적인 효력이죠. 그 다음에 타 기관에 생긴 거, 타 행정기관에 생긴 거, 민사법원이나 형사법원에 생기는 걸 갖다 구성요건적 효력. 행정청의 행위가 민사법원이나 민사법원 또는 형사법원, 타 법원에 생기는 효력을 우리가 구성요건적 효력. 행정이 상대방에 생기는 효력을 우리가 공정력이라고 그러죠. 자, 그래서 공정력이라는 것은 행정행위는 하자가 있더라도, 성립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가 아닌 한, 그냥 단순한 위법 사유인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에 권한 있는 기관에 취소되기 전까지는, 처분청이나 행정심판위원회나 법원에 의해서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고 통용되는 힘이라고 그랬죠. 행정기본법에 통용되는 힘, 유효하다고 추정되는 힘. 유효성 추정이라, 유효성 추정이야, 추정. 그러니까 위법이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이라는 건, 행정행위가 비록 하자가 있더라도 유효하게, 위법하게 절차를 안 거쳐서 하자가 있는데도 유효하게 추정되는 절차적인 힘이다. 절차적 힘이다 말이야. 이게 절차적 힘이지만 공정력은
왜 지금 구속력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요. 구속력이라는 건 행정행위 그 자체의 구속력이란 뭐를 그럼 구속력이라고 뭐라냐? 행정행위의 구속력이라는 건 행위의 내용상 구속력을 말한다. 구속력. 내용상 구속력을 말한다. 공정력이나 구속요건적 효력은 행정행위가 하자가 있을지라도 유효하게 통용되는 힘, 절차적인 구속력이지. 절차적 구속력. 이게 공정력이라면 행정행위 구속력이라는 의미는 내용상 구속력이다. 내용상 구속력이 선생님 무엇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 예를 들던데, 야 생각을 해보자요. 허가요. 뭐가 있어요? 운전면허 허가 어때? 운전면허 허가 받았어. 그러면 어때? 내가 운전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잖아요. 행정청이 표시하는 의사표시에 따라 운전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고, 만약에 경찰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하려도 내가 운전면허 허가 받았습니다. 행정청에게 경찰한테 항변할 수도 있고, 또 이해관계인에게 또 예를 들면 렌트카 회사에 또 보여줄 수 있고, 그런 이제 내용상 구속력, 이게 이제 구속력이죠. 예를 들면 아까 얘기한 대로 볼게요. 당선인 결정. 이건 준법률 행위 중에 확인에 해당되죠. 확인에 해당되는 결정이라. 이거 법률 규정에 따라 이게 이제 결정이 됐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국회의원 당선으로 결정됐다. 그래서 당선증을 딱 받았다. 그럼 어때요? 이게 그 효력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내용상 구성. 당선인으로서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국회의원에 이제 취임할 수도 있고, 행사를 할 수 있고,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내용상 구속력을 우리가 행정행위 구속력이라 한다고 말이에요. 거기 보면 규제에 보면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아까 얘기한 대로 표시된 의사표시에 따라 구속력이 생기고, 그 내용에 따라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구속력이에요. 운전면허를 받았다. 그럼 운전을 할 수 있는 거, 이게 구속력이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당선인 결정이 됐어. 시의원에 당선됐다. 시의원으로서 이제 권한을 부여받아서 그걸 힘을 행사할 수 있는 형, 이게 구속력이에요. 자,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는 법률 규정에 따라 의사표시의회의 정신작용을 내용으로 하되 법률 규정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는 걸 우리가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라고 한다고 여러 번 얘기했죠. 그리고 공정력은 지금 이야기한 대로 공정력 거기에 나오는 것 같이, 공정력은 행정력이 하자가 있더라도 유효하게 취소되기 전,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게 추정되는 절차적인 구속력을 우리가 공정력이라 한다 그 말이에요. 자, 이해 가지고 싶죠, 그죠? 그 다음에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공무원 시험에 나오는 이 행정행위 효력, 공정력, 구속력, 확정력 뭐 이런 문제가 기출문제에 보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기출문제 지금 9필승 교재에 해설을 잘 달아놨으니까 해설을 보시면서 문제를 확인해보고 시험장에 들어가 봐야 돼요. 이 내용만 듣고 금방 이해는 가는데 문제를 풀려면 잘 안 풀려요. 왜냐면 그걸 이해한 걸 적용하는 것이다 보니까. 자, 그래서 문제를 기출문제 꼭 풀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구속력의 종류와 한계. 행정청은 행정행위를 한 처음청은 자신이 한 행정행위의 내용에 구속되며 허가를 했다. 그 다음에 당선인 결정을 했다. 그럼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 본인도 따르고 상대방도 따라야 되죠. 그 내용과 모순되는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 이를 자기구속력 또는 자방력, 박이라는 건 포박한다. 자기를 구속하는 자기구속력, 자방력이라 한다. 처분청의 자기구속력, 이건 우리가 재량행위와 그 행정법의 일반 원칙에 대해서 많이 했었죠. 재량 준칙이 정한 바에 따라 행정 결정이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 관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 모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 구속을 받게 된다. 대부분 이제 재량준칙이라는 건 재량행위를 행사할 때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 취소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몇 회 위반해야 되느냐 그 기준을 정해요. 그 기준을 정한 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그것에 우리가 적용을 받아서 그걸 따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처분적인 자기구속력은. 그 다음에 구속요건적 효력은 공정력과 구속요건적 효력은 뭐라 그랬어요? 같은 말이라 그랬죠. 그래서 종전의 학자들은 이걸 같게 봤는데 요새는 좀 다르게 본다고 그랬어요. 요새 학자들은, 다수의 학자들이. 그래서 공정력은 처분의 상대방에게 유효성이 추정되는 걸 우리가 공정력. 타행정기관인 법원에, 민사법원이나 형사법원에, 행정법원은 아니에요. 행정법원은 구속요건적 효력이 인정이 안 돼요. 그런 걸 구속력이 인정이 안 되는 것은 타기관의 법원에 타기관인 민사법원이나 그다음에 형사법원에 구속력이 인정되는 걸 우리가 구속요건적 효력이다. 선행행위를 전제로 한 후행행정행위가 행해지는 경우에 선행행정행위가 후행행정행위에 미치는 구속력을 우리가 선행행정행위의 구속력이다. 규준력이다 이런 말을 쓰죠. 계고처분이 예를 들면 대집행을 할 때 계고처분이 계고처분 그다음에 대집행영장의 통지 이렇게 절차를 따라 이어지는데 선행행위가 후행행위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에 대해서 이제 따라야 된다. 이런 걸 영향을 미치는 우리가 선행행정행위 구속력이다. 이건 무효와 취소의 효력에 대해서 계속 또 하게 돼요. 자, 그래서 구속력이라는 건 뭐냐? 내용상 구속력이다. 운전면허를 발급한다. 허가죠. 운전면허 허가를 해준다. 그러면 운전을 할 수 있고 이 내용상 구속력이다. 당선인 결정이 됐다. 당선인으로서의 자격이 부여되고 그걸 행정관청의 상대방에게 이해관계인에게 이렇게 주어졌어. 법적 효력이 생기는 걸 우리가 구속력이다. 그럼 공정력과 무엇이 달리나? 공정력은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유효성이 추정되는 게 공정력이고 절차적 효력이고 이건 내용상 구속력이다. 이렇게 하면 돼요. 자, 6번 존속력. 존속한다. 이게 처음에 볼 때 굉장히 헷갈리는데 행정행위가 존속한다. 확정된다. 확정되어서 행정행위가 확정되어서 계속 존속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같은 말이에요. 확정되어서 계속 존속한다. 행정행위가 한번 딱 성립되면 확정되어서 존속시키는 거. 이걸 행정행위의 존속력 확정력이다. 왜 존속력 확정력이 왜 문제가 되냐? 이게 수시로 행정행위가 만약에 이루어졌는데 운전면허 허가가 되고 당선인이 결정이 됐는데 운전면허 허가가 오늘 발급하고 내일은 또 취소해야 하고 오늘 발급하고 내일 취소하고 당선인도 국회의원 당선인 오늘 결정됐는데 내일 또 당선인 결정을 취소하고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기준을 법적 안정성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존속식이 확정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존속력 확정력 안에는 이제 불가쟁력과 불가변력이 있다. 불가쟁력과 불가변력이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불가쟁력이라는 것은 다투지 못한다. 가능하지 않다. 다투지 못한다. 쟁력. 다투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누가 다투냐? 행정의 상대방이 다투지 못하는 걸 우리가 불가쟁력이라는 말을 써요. 행정의 상대방이 다투지 못하는 것. 예를 들면 코로나로 위반해서 여기가 강남구청에서 코로나 위반이라고 갑에게 식당 영업 코로나 시간 위반해서 식당 영업 정지 3개월 정지 처분을 했어요. 코로나 때 시간 제한이 있었잖아요. 3개월 정지 처분을 했어요. 정지 처분.
이게 뭐예요? 이건 부담적 행정이니, 부담적 행정이죠. 자, 그러면 갑은 이걸 갖다 법원에 식당 영업 3개월 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겠죠.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죠. 그러면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언제냐? 존속시키고 확정되기 위해서 무한정 둘 수는 있는 건 아니에요. 행정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걸 행정의 상대방이 다툴 수 있는 거. 식당 영업 강남구청장이 갑에게 식당 영업 3개월 정지 처분을 했는데 이걸 취소소송으로 법원에 다툴 수 있는 기간을 제한을 뒀어요. 행정소송법에는. 그래서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월 20일에 처분이 있다. 그러면 2월, 3월, 4월 20일까지 3개월이 180일. 90일이죠, 90일. 내가 잠깐에 90일.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90일이죠. 그러니까 지금 맞는 내용이요. 1월 20일이다. 그러면 3월 2, 3, 4월 이렇게 안 나오나. 자, 처분이 이거 이게 안 나오냐? 취소송의 제기 기간은 불가쟁력이 생긴다. 취소송을 제기하는 불가쟁력은 어딘자? 처분이 뭐예요? 처분이 있는 날부터 뭐예요? 1년 내 소송을 제기해야 돼요. 불가쟁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은 처분 통지서가 온 날이잖아요.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내로 갑이 강남구청장이 한 식당 영업 3개월 정지 처분에 대한 취소송을 이 기간이 지나면 각하해버려요. 박하해버린다고. 그래서 그럼 불가쟁력 이런 기간을 왜 뒀느냐? 이게 무한정 그냥 이걸 다툴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이걸 갖다가 이제 법적 안정성 차원에서 좀 일찍 일찍 중지시킬 수 있는 그런 이유죠. 자, 그 다음에 불가변력과 불가변력이라는 것은 이거는 이제 행정의 상대방이 처분을 다툴 수 없는 걸 존속력 확정적 안에 불가쟁력과 불가변력이 있는데 처분의 상대방이 갑이 다툴 수 없는 효력을 우리가 불가쟁력이라고 하는데 불가변력은 뭐냐? 불가변력이라는 건 이거는 갑이라는 처분의 상대방에게 불가변력이 생겨요. 그런데 이제 불가변력은 누구에게 생기냐? 바로 이 행정청 스스로도 행정행위, 처분을 스스로 자유롭게 변경할 수 없는 걸 우리가 불가변력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아까 얘기한 대로 행정청 스스로 처분을 변경하지 못하는 것. 이것도 법적 안정성 차원이죠.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던 행정심판 재결이다. 행정심판 재결. 이게 빠지냐? 행정심판 재결이다. 이건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재결을 한다. 아까 시험 합격자 결정, 예를 들면 시험 합격자 결정, 자, 시험 합격자 결정, 국공무원 시험 합격, 행정고시 시험 합격자 결정, 사법시험 합격자 결정, 706 시험장 합격자 결정이랬어요. 결정해놓고 내일 봐가지고 틀렸네? 또 바꾸고 모레 해서 또 바꾸고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한번 결정을 해갖고 확인이라는 행위를 하게 되면 행정청 스스로도 마음대로 바꾸지 못하는 그리고 존속해서 확정시켜야 된다. 이걸 갖다가 불가변력,
소송이나 객관적 증거에 의하지 않으면 바꿀 수 없는 거. 이걸 우리가 불가변력이라 한다. 행정청이 그 법적 안정성 차원에서 행정행위 처분을 갖다 바꾸지 못하는 거, 이걸 불가변력이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불가변력과 요걸 하고 가지. 요거 하고 가는 게 좋겠어요. 자, 불가변력과 불가쟁력의 관계. 내가 공부할 때 이걸 써놨는데 이게 뭔 말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첫째. 불가변력이 발생해도 불가변력은 뭐예요? 행정청 자체가 바꾸지 못하는 거. 이걸 불가변력이라고 그랬죠. 불가변력이 발생해도 행정의 상대방은 불가쟁력이 발생하지 않는 한 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다. 불가변력이 발생해도 행정의 상대방은 불가쟁력이 발생하지 않는 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다. 이게 뭔 말이냐 말이에요. 혼자 공부하면서 이거 책에 이렇게만 써놨는데 이거 아무도 설명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설명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이게 혼자 생각을 해서 암기하기 바빴지 뭐. 이건 뭐냐? 불가변력이 발생해도, 불가변력이라는 건 뭐예요? 구급공무원 시험 합격자 결정이 돼. 결정이 딱 났어. 시험 합격자 결정이 나도 행정의 상대방이 누구예요? 시험을 본 여러분이죠. 여러분은 불가쟁력이 발생한 합격자 결정으로부터 90일, 그 다음에 결정이 있으면 안 날로부터 90일, 결정이 있는 달로부터 1년 이내에 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다. 시험 합격자 결정에 대해서 시험 문제 오류로 시험 문제가 잘못된 것 같다. 오류로 시험 무효 확인 소송과 합격자 결정 취소 소송을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한 거예요. 그 말이 이게 불가변력이 발생해도 시험 합격자 결정이라는 것이 행정자치부장관이 딱 냈을지라도 행정의 상대방은 불가쟁력이 발생하지 않는 한 시험 합격자 결정이 된 날로부터 시험 합격 결정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다. 행정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다. 시험 문제가 오류됐다고 그래서 시험 합격자 결정이 무효 확인 소송 또는 시험 합격자 결정의 취소 소송을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해 가요 안 가요? 이해 가죠, 그죠?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이걸 그냥 외우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자, 불가쟁력이 발생해도 불가쟁력 발생이라는 건 뭐예요? 불가쟁력 발생이라는 건 뭐예요? 제소 기간인 90일과 1년이 지났어. 90일과 1년이 시험 합격자 결정을 한 날로부터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있는 날로부터 1년이 지났어. 불가쟁력이 발생해도 행정청은 처분청이죠. 행정청은 불가쟁력이 발생해도 행정청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밑에 자, 불가쟁력이 발생해도 그 행정행위에 불가변력이 발생하지 않는 한, 불가변력이 발생하지 않는 한, 불가능이 발생하지 않는 한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직권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직권 취소 또는 철회할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불가증력이 발생해도 제소기간이 비록 지날지라도 불가변력이 발생하지 않는 한, 불가증력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직권 취소. 왜냐하면 불가증력은 행정이 상대방에 미치는 효력이고 불가변력은 행정청에 생기는 효력이니까 불가변력이 발생하지 않는 한 직권으로 취소, 처리할 수 있다. 이런 관계가 생기는 거죠. 아유. 자, 이제 30분이 벌써 지났네. 불가증력, 불가변력의 관계를 좀 얘기했고, 그 다음에 자, 불가증력은 자, 좀 지우고 할까요? 불가증력이라는 것은 행정의 상대방이 처분에 대해서 다투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불가쟁력이라고 그랬죠.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일, 90일,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행정심판은 뭐예요?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그 다음에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게 행정심판이죠. 기본으로 이건 뭐 알고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는 자, 이제 계속해서 불가증력을 한번 검토를 해볼게요. 자, 불가증력이란 행정행위를 존속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행정이 상대방이 행정행위가 있은 후에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행정행위에 쟁송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 뭐 이게 불가증력이다. 행정이 상대방이 에 대한 취소 변경 신청권을 봉쇄하는 것이다. 이미 얘기한 거죠, 그죠? 자, 효력. 불가증력은 행정의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이 행정행위를 더 이상 다투지 못하게 하여 행정행위의 행정법 관계를 신속히 확정하려는 것이다. 국민에 대해 인정되는 효력이다. 행정청에는 적용이 안 된다. 행정청이 적용되는 불가변력이다. 따라서 처분청은 불가증력이 발생해도 행정행위를 직권으로 취소 또는 처리할 수 있다. 불가증력은 행정이 상대방에게 발생하는 거니까 불가증력이 제소기간이 비록 지났을지라도 불가변력이 발생하지 않는 한 행정청은 직권으로 취소 처리가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자, 무효인 행정행위에는 자, 불가증력. 자, 무효인 행위에는 불가쟁력이 발생 안 한다. 불가쟁력. 무효인 행정행위는. 그 얘기는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무효인 행정행위는 불가쟁력이 발생하는 제소기간 제한 없음. 제소기간 제한 없이 소송이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면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 근데 여기가 세무서예요. 세무서에 체납 처분을 하는데 세금을 안 내서 체납 처분을 하는데 체납 처분이라요. 강제 집행 절차가 체납 처분이에요. 체납 처분을 하는데 갑이 가지고 있는 친구의 오토바이 어때? 친구의 오토바이를 갖다가 압류해서 처분한다. 갑이 가지고 있는 친구의 오토바이를 압류 처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세금을 안 낸 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들어가도 친구의 오토바이는 상관이 없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걸 갖다 재산 압류를 한다. 이거는 뭐 불가쟁력 제소기간 제한 없이 이거에 대한 소송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적법 건축물 법에 위반된 게 하나도 없어. 그런데 그 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을 해요. 철거명령을 한다. 이거 무효지, 무효.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부과. 양도소득세라는 것은 매도한 걸, 양도는 매도예요, 매도.
매도했을 때 차익에 대한 걸 내요. 근데 양도소득세, 양도 사실이 없어. 양도 매도한 사실이 없어. 근데 양도소득세가 딱 나왔어. 무효지 그럼. 이런 거는 불가쟁력이 적용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여기 나오는 불가쟁력과 불가쟁력은 상정의 상대방에게 미치는 효력인데 이게 기판력은 아니다. 기판력은 이건 처분에 미치는 역이고 기판력은 법원이 판결에 미치는 역이 판결력이 기판력이에요. 그래서 이건 불가쟁력과 기판력은 같은 것은 아니다. 기판력은 강한 반증이 없는 한 강하게 이걸 뒤집을 수가 없어요. 법원의 판결은. 그러나 불가쟁력은 그거와는 동일된 건 아니다. 동일한 것은 아니다. 그 말이죠. 자, 그 다음에 2011년 시험에 한번 났는데 굉장히 어려웠지, 그죠? 근데 과연 이렇게 공무원 시험에 어렵게 낼 필요가 있는가 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 먼저 국가배상 문제를 한번 볼게요.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서 하자 있는 행정처분에 대한 불가쟁력이 발생해도 그 행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국가배상 청구 소송은 일단 요걸 기초를 알아야 돼. 국가배상 청구 소송은 민사소송이에요. 민사소송이란 말이에요. 국가배상 청구 소송은. 그 다음에 국가배상 청구 소송은 민사소송이죠. 그 다음에 공매처분이라는 건 강제집행에서 경매하는 경매처분을 공매처분이라고 그래요. 이걸 행정소송이에요. 이 기본을 알고 있어야 돼. 국가배상 청구 소송은 민사소송이고 공매처분은 행정소송이고 행정소송은 취소소송, 그 다음에 무효동 확인소송, 부적위법 확인소송, 항거소송을 말해요. 공권력의 행사에 대한. 자, 문제를 읽어보면 판례는 처분의 효력을 나타내는 취소소송과 처분으로 인한 피해를 배상하는 국가배상 청구소송은 국가배상 청구소송과 여기 취소소송은 그 제도의 취지를 달리하므로 불가쟁력이 발생한 하자에는 행정행위 취소 판결 없이 국가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공매처분에 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 과연 여기 공매처분에 하자가 있어. 그러면 이거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한 다음에 그 결과를 바탕으로 민사소송,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지. 이거 관계없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왜냐? 여기는 위법성인데, 여기는 행정소송에는 위법성 문제를 다퉈요. 여기는 위법성 플러스 뭐를 다툰다 그랬어요? 고의 또는 과실을 다룬다 그랬죠. 과실을 다루기 때문에 이거는 구애받지 않고 처분의 위법성 여부 판단 없이도 국가배상 청구 소송이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사례를 한번 거기에 해설을 해보도록 할게요. 갑이 국세를 체납하자. 자, 봐요. 갑 사례 해결. 갑이 국세를 체납하자. 갑이 국세 체납. 갑이 국세를 체납했어요. 국세를 체납했어. 그래서 세무서장은 이게 A예요. 세무서장은 갑에 대해서 뭘 할까? 강제집행 절차를 들어갔죠. 강제집행 절차를 우리가 체납처분이란 말, 체납처분 절차. 체납처분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압류, 제일 먼저 독촉, 세금 내. 그러면 압류, 그러면 못 팔아. 그냥 압류 딱지 붙여놓고 그 다음에 경매해서 그 다음에 세금 안 낸 거 다 제하고 남는 거 돌려주는 거, 이걸 갖다 청산이라고 그래.
독촉, 압류, 공매, 청산 이런 절차를 거쳐서 세무서장이 해나가게 되죠. 그런데 그래서 갑이 가지고 있는 주택 가옥을 갖다가 공매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세무서장이 공매 처분 절차에 들어가가지고 이 갑에 대한 소유권이 공매에 들어가니까 국세를 10억 안 내서 공매에 들어가니까 을이 공매 절차에 참가해가지고 뭐예요? 이 가옥의 소유권 가옥의 소유권을 갑의 소유의 주택을 갖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세금을 안 내서 체납처분,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가서 소유권이 을에게 도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1년이 지났어. 1년 지남. 1년은 뭐예요? 불가쟁력이 생기죠. 그죠? 행정 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처분이 있음을 있는 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잖아요. 1년이 지났어. 1년이 지난 후에 공매 처분에 하자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강제 집행 절차인 공매 처분에 하자가 있어. 공매 처분에 하자가 있다면 공매를 잘못했네? 근데 1년이 지났네? 그러면 갑은 과연 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느냐? 공매 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자, 그래서 첫 번째 질문. 행정처분의 구성요건적 효력은 미치지 않는가? 그 문제예요. 첫 번째 논점은 공매 처분에 대한 하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갑이 국가를 상대로 민사법원에 공매 처분에 하자가 있어. 여기 공매 처분에 하자가 있어. 공매 처분에 하자가 있어서 과연 갑이 민사법원에 뭐를 해요? 공매를 잘못해갖고 손해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뭐를 해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해요. 손해배상 청구 소송. 손해배상 청구 소송. 소송을 제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손해배상을 청구 소송을 일단 먼저 제기할 수 있느냐? 있느냐 그 말이에요.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취소 소송은 1년이 지나면 공매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은 하자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있는 날로부터 공매 처분에 하자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있는 날로부터 1년인데 1년이 지났어. 1년이 지났는데 과연 이거 손해배상 청구서를 제기할 수 있느냐 그 말이죠. 우리나라 학설과 판례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민사 소송으로 제기하고 있잖아요. 민사 소송으로 제기하고 지금 공매 처분에 하자가 있는 건 이건 취소 소송이죠. 취소 소송. 하자가 있으면 취소 소송으로 제기해야 되는데 소송 제기 기간이 지났잖아요. 제기 기간이 지났어도 우리나라 학설과 판례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뭐예요? 민사 소송으로 위법성과 고의과실을 논의를 하고 있고 공매 처분은 위법성만 다투도록 돼 있는데 이 취소소송 제기간인 불가쟁력이 발생해도 취소소송의 불가쟁력이 발생해도 민사소송으로 민사소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제기가 가능하다는 가능하다. 이것이 판례의 입장이에요. 자, 두 번째 청구할 수 있는 공매 처분에 대한 취소. 이 공매 처분이 위법성이 있으니까 위법하니까 공매 처분에 하자가 있어요. 위법성. 이걸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공매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려도 벌써 취소기간 지났잖아. 지났는데 어떻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냐? 이렇게 이야기할 텐데 그거와 관계없이 1년이 경과해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 우리 입장이고 두 번째 내용은
행정처분의 구성요건적 효력은 행정처분의 구성요건적 효력은 지금 말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미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자, 행정처분의 구성요건적 효력이라는 건 뭐예요? 행정행위는 성립의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가 아닌 한 권한 있는 기관에 취소되기 전까지는 이런 유효하게 추정되는 힘이죠. 그죠? 자, 그래서 공매처분에 대해서 그 유효성 추정이죠. 유효성 추정하는 것이 과연 유효성을 추정하는 것이 공정력이 미치느냐, 구성요건적 효력이 법원에 미치느냐 아느냐. 구성요건적 효력은 유효성 추정이에요. 국가배상 청구 소송은 위법성 플러스 고의 또는 과실이에요. 공정력은 미치지 않죠.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는 위법성 또는 고의 또는 과실이기 때문에. 두 번째 논점물에 읽어보면 행정처분의 구성요건적 효력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는 미치지 않는다. 구성요건적 효력은 유효성 추정이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위법성 추정이다. 따라서 위법성과 유효성은 차원을 달리한다. 앞에서 여러 번 얘기했어요. 민사법원은 공매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하여 손해배상을 결정할 수 있다. 자, 세 번째 논점. 자, 구성요건적 효력은 미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거 앞에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야. 앞에서 여러 번 얘기했고, 이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도 얘기해야 되는 굉장히 행정법의 최고로 어려운 부분이에요. 자, 두 번째가. 자, 세 번째. 그럼 민사법원에서는 어떻게 했냐? 민사법원에는 불가쟁력이 발생했으니까,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거기 보면 민사법원은 각하해서는 안 된다. 그 이유는 판례가 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으로 인해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매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이 없이도 비록 불가쟁력이 발생했어도 민사법원은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거나, 그다음 세 번째는 민사법원은 어떤 판결을 해야 되는가, 어떤 판결을 해야 되는가 그 말이에요. 어떤 판결을 하는데, 첫 번째 각하냐, 기각 또는 뭐예요? 기각은 이유가 있는 거죠. 기각 또는 이유가 있거나, 기각 또는 인용 판결을 해야 돼. 인용 판결. 이걸 해야 되는 게 이걸 해야 돼. 이걸. 기각 또는 인용 판결을 해야 돼. 왜냐? 본안을 심사할 수 있으니까. 지금 비록 불가쟁력이 발생해서 이거 각하 이렇게 할 것 같았죠. 그죠? 그런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기 때문에 기각 또는 인용 판결해야지 각각 판결을 하면 안 된다. 각각 판결이라는 건 요건 심사죠. 요건에 문밀시다. 불가쟁력이 발생했다고 각각 판결. 불가쟁력이 발생하면 각하예요. 각하인데 각각 판결을 해서는 안 된다. 이거 판결이 입장이. 왜? 하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고 하나는 취소 소송이고, 이거와 취소소송과 국가배상 청구 민사소송은 위법성과 고의 또는 과실을 요건으로 하고 있고, 공매처분이 행정소송은 위법성을 다투는데 구성요건적 효력이라는 건 유효성 추정이다. 유효성 추정이기 때문에 취소소송과 유효성 추정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그 말이죠. 자, 그 다음에 거기 보면 하자인은 공매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제기가는 1년이 지난 후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므로 민사법원은 가의 청구를 각하해야 될 것이다. 아니라 기각해야 될 것이다. 또는 인용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두 번째. 하자 있는 상속세 부과처분이 불가정력이 발생해도 상속세 부과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이것도 굉장히 보면 여러분 금방 이해가 안 가는 판례죠, 그죠? 자, 상속세 부과를 했는데 상속세를 부과했다. 10억을 부과해야 되는데
가액을 잘못해가지고 20억을 부과했다. 10억을 부과했는데 20억을 부과했다. 응? 그런데 그 상속세 부과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벌써 1년이 더 지났다. 그래서 20억을 국가에서 더 받아갔는데 그럼 상속세 부과는 그 재산을 갖다가 평가를 잘못해서 한 건데 그 하자가 있으면 이로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불가쟁력이 발생 1년이 넘어서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응?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는 할 수 있다.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불가쟁력이 발생해도 좀 어렵죠, 그죠? 이런 문제 머리에 이해를 안 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시험 문제가 있어요. 근데 기출 문제를 꼭 풀어보라는 거예요. 자, 불가변력이라는 건 뭐예요? 행정행위가 행정청 스스로 자체도 스스로 변경할 수 없는 것. 그러니까 실질적 존속력이다. 행정청 스스로 운전면허를 시험 합격자 결정을 했어. 그럼 시험 합격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없는 힘. 이가 불가변력이라 한다고 말이에요. 불가변력이 발생하는 것은 행정심판의 재결 또는 시험 합격자 결정, 당선인 결정 이런 거에 있죠. 그다음 행정행위 불가변력은 이것도 중요해요. 당의 행정행위 불가변력은 당의 행정행위에만 인정된다. 뭐라고? 당의 행정행위에만 인정된다 그 말이에요. 불가변력은 동종 그래야 되겠지. 시험 합격자 결정, 국공무원 시험 합격자 결정 이렇게 되면 국공무원 시험 합격자 결정에 대해서 불가변력이 인정되지. 출입공무원 시험 합격자 결정에 대해서는 불가적이 인정되면 안 되겠죠. 그 자체 행위에만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의 행정행위에 대해서만 인정되고 동종의 행정행위라도 그 대상을 달리할 때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불가변력을 인정하는 법률의 규정은 없다. 이는 행정행위 성질에 비춰 인정되는 효력이다. 아까 얘기했어요. 국가시험 합격자 결정, 선거 당선인 결정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법률이 일정한 행위에 대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경우 불가변력이 인정된다. 토지보상법상 수용제기 이건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지금은 이해가 안 가는데 토지 수용법상 뭐예요? 수용제결에 재결에 대한 이의 신청에 대한 재결. 자, 토지 수용법상 수용 재결을 하게 돼요. 제일 먼저 이제 토지 사업 시행자와 토지 소유자와 이제 가격을 합의해서 토지 보상 금액을 결정해요. 그게 안 될 때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 재결을 해요. 그 금액을 갖다 더 늘려달라는 거죠. 근데 늘려달라는데 그것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그 다음에 토지수용위원회에 다시 이의 신청을 해요. 그거에 대한 재결. 이런 것은 불가변력이 발생한다 그 말이에요. 불가변력과 불가정력의 관계 아까 얘기했어요. 불가변력이 발생해도 불가정력이 발생하기 전이라면 다툴 수 있다. 공무원 시험 합격자 결정이라도 오류가 발견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불가정력이 발생해도 그다음 두 번째 불가변력이 발생하지 않는 초본적 행정행위를 직권 또는 처리할 수 있다. 불가정력은 행정의 상대방, 불가정력은 행정행위 처분에 인정되는 거죠. 자, 그런 의미예요. 거기 판례 보면 개별 토지 가격 결정도 행정처분에 해당되며 원래 행정처분한 처분청은 그 행정행위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직권 취소할 수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강제력. 강제력은 어렵잖아요. 하나는 강제력이라는 건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렇게 가래가 생기지?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청에 인정되는 우월적인 힘이다. 자력 집행력과 제재력이 있다. 강제력에는 행정행위가 공권력 행사죠. 이거 갖다 처분의 실효성 확보, 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인정되는 힘, 이거 강제력이라는 거. 강제력에는 뭐예요? 자력 집행력과 제재력이 있다. 자력 집행력. 행정청은 자력 집행력이 있다. 자력 집행력이 뭐? 자력 집행력이 행정청. 행정청이 뭐예요? 구청. 불법 건물 건축물 건축했어. 철거하시오. 철거 안 해. 그러면 그거는 대체적 자기 의무예요. 자기 의무. 불법 건축물 누군가 가서 본인이 행정청이 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 시켜서 철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체적 자기 의무. 타인이 대신할 수 있는 의무를 대체적 자기 의무. 이거 갖다 대집행. 이런 권한이 있단 말이에요. 자력 집행. 행정청 스스로 국민이 행정의 상대방이 말을 안 들으면 스스로 가서 철거하라. 철거 명령. 철거 명령을 했는데 안 한다. 불법 건물 철거 명령을 하는데 대집행을 할 수 있다. 이거 자력 집행이에요. 그 다음에 강제 징수. 세금을 안 냈어요. 여러분 과태료 안 내고 세금을 안 내. 그러면 가서 강제 징수 절차에 들어가서 압류하고 처분해서 팔아가지고 다 한다. 이게 자력 집행령이다. 그 다음에 제재력. 제재력은 국민의 상대방이 말을 안 들어. 그러면 행정형벌을 가해. 행정형벌. 허가를 안 받고 무허가 음식점을 해. 또 그린벨트 내에 뭐를 해요? 비닐하우스를 건설을 해. 그러면 행정형벌, 처벌, 이게 형법 적용을 받아요. 형법. 앞으로 안 배웠어요. 앞으로 할 거예요. 행정형벌을 갖다 구한다. 구속시키고, 구금하고, 벌금을 내리고, 이게 행정형벌이에요. 형법 적용하는 거. 그 다음에 경미한 위반죄, 거리에 침을 뱉는다든가, 차선을 위반한다든가, 이럴 때는 우리가 행정형벌이 아니라 이걸 행정질서벌이라고 해요. 질서벌을 부과한다. 이걸 우리가 더 쉬운 말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게 행정질서벌이다. 제재력을 가지고 있다. 강제력은 행정청은 행정행위의 처벌의 공권력 행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스스로 국민이 의무 위반 행위를 한 걸 갖다 실현시키거나 강제로 대집행해서 철거를 하거나 또는 돈을 안 내라고 명령을 금전납부 의무가 있는데 그걸 이행을 안 해. 그러면 강제로 징수해서 그 타인의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해서 세금을 내게 갖고 오게 만든다. 제재력은 행정법상 의무가 있는데 의무를 법에 안 지키면 구속시키고 구금시키고 이건 제재력이에요. 또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는 돈으로 내라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그 자력집행력이다 그 말이에요. 과태료. 그렇죠? 자, 거기 읽어보면 자력집행력이란 행정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행정청이 직접 국민에게 실력을 행사하여 자력을 그 의무를 이행시키는 것이다.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 행정대집행법과 국세징수법이 있다. 대집행이란 무엇이다? 거기 나오죠. 이행할 수 있는 자기 의무, 대체적 자기 의무가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행정청이 스스로 행하거나 자기 의무 불이행을 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하는 것이 대집행이고, 또 금전급부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 행정청이 강제적으로 의무자의 재산을 매도해서 팔아갖고 충당해서 의무가 이행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세금 납부 상태로 만들어주는 거, 이걸 우리가
강제징수. 제재력은 지금 말한 대로 행정법상 의무 위반에 대해서 형벌을 가하는 거. 이걸 행정벌이고, 공행정 질서에 장애를 줄 가능성이 있는 경비한 행정법상 의무 위반에 대해서 금전적인 제재를 하는 것일 걸 과태료라 부른다 그 말이에요. 아유, 한 30분 하려고 하는데 1시간이 됐네요. 여러분, 내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꼭 공무원 시험 합격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구필숙입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